네, 안녕하세요. 오늘 모더레이터를 맡은 김계신 장관님, 김옥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이정은 배우님께서 그 미국에 원래 일정이 있어서 가셨다가 또 일정들이 좀 안 맞아가지고 오늘 좀 불참을 하게 돼가지고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저희 준비되셨나요? 네. 네. 준비됐습니다. 오늘 제가 진행을 해야 돼서 네. 일단 오늘 저희 이제 한 달 넘게 이제 7월 24일 날 개봉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종영 지브이를 하게 됐는데 뭔가 그 무더운 여름날 계속 이렇게 또 몇 분 이렇게 계속 만났던 분들도 계시고 배우분들도 지브이 계속 다니면서 관객분들 한 달 넘게 계속 꾸준히 만났었는데 오늘 좀 감회가 다들 새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분들 이지연 배우부터 인사 말씀과 함께 한 번씩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GV를 사실 많이 한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종영이라는 이름을 달고 GV를 하니까 또 기분이 남다르고 멤버들도 많이 모여서 기분이 좋고 그리고 저희 영화를 몇 번씩 봐주신 분들도 오늘 자리해 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한 시간 잘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까지 또 종영 시비까지 또 이렇게 마련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이렇게 뵀던 분들이 또 많으시네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한 3배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오늘 뭔가 좀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감독님이 모더를 하실 줄은 생각도 못하고 와서 제가 네, 좀 약간 당황스러운데 네, 하여튼 어떻게 영화는 재밌게 보셨나요? 예. 네. 그 반응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네, 아무튼 네, 뭐 1시간 동안 네, 한번 어떤 뭐 이렇게 질문 같은 것도 뭐 사적인 질문도 다 좋으니까 편하게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성의껏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처음 지배할 때가 그전에도 벌써 한 달 넘게 이렇게 금방 시간이 지났네요. 일단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집인데 재밌게 유쾌하게 이렇게 지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우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GV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그 소감 한번 네, 진행 겸 소감 저도 네, 한 달 넘게 일단 개봉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러니까 아직 GV가 다 끝난 건 아닌데 저희가 남은 일정이 이제 전주나 남원 그리고 다음 달에 부천에서도 있긴 있는데 공식적으로 서울에서 하는 마지막 GV이지 않을까 마지막 또 상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뭔가 어저께는 좀 촬영하기 전부터 준비하고 촬영하고 또 개봉 준비했던 그런 시간들이 조금 이렇게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너무 관객분들 만나면서 제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감사한 마음들 진주의 진주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희가 뭐 관객 수 대비 이렇게 GV 할 때마다 와주시는 분들 그렇게 또 자리 채워주시는 관객분들의 좀 많은 에너지를 얻었다라는 말씀, 감사의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즐겁게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평소 좀 했던 GV랑 좀 다르게 좀 하지 못했던 얘기들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즐거운 시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질문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먼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진주의 진주 GV 하면서 그리고 인터뷰 하면서 진주가 마지막에 우는 장면 있잖아요. 아빠 얘기하면서 원래
뭐 아시는 분들 아시고 처음 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원래 그 장면에서 제가 지연 배우한테 울지 말라고 얘기했었어요. 여기서 진주는 아빠 얘기를 하면서 울진 않는다. 울음이 나오려고 하는데 참는다. 절대 울면 안 된다라고 제가 촬영 전부터 촬영하는 당일날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촬영할 때 지연 배우가 울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처럼 이제 울었는데 저는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인데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저도 마음이 너무 아리더라고요. 진주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 진주가 하는 연기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지연 배우가 죄송해요 하면서 연기를 끊었어요. 울면 안 되는데 울어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니까 지연 배우가 진주라는 인물을 만나서 여기서 얘기하면서 아빠의 얘기를 하면서 우는 게 오롯이 이 사람이 이 인물이 느끼는 감정인데 그냥 내가 생각했던 계산이 잘못됐구나 생각이 들면서 지연 배우한테 그때 제가 지연 씨 죄송해요 울어도 돼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촬영을 다시 이어갔는데 여러 번 제가 GV 때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 그리고 인터뷰에서도 사과를 했었는데 실제 지연 배우가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제는 말할 수 있으니까 네, 편하게 오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네. 진실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사실 저희가 촬영 전에 대본 리딩 작업을 할 때마다 제가 아니면 혼자 시나리오를 읽을 때마다 저는 항상 이 부분에서 눈물이 울컥하더라고요. 아빠 얘기를 하는 데서. 근데 감독님은 거기 말고 그 다음 포인트에서 철거가 막 이제 난장판이 됐을 때 그때부터 울어주기를 바라시고 근데 현장에서 사실 뭐 감독님의 디렉션이랑 어긋나게 제가 울기는 했지만 근데 거기서의 저의 잘못이 있다면 감독님이 컷이라고 외치지 않았는데 제가 잠시만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먼저 끊었다는 거 연기를 그게 좀 잘못했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나중에는 이제 원하는 대로 연기를 하라고 해주셔서 했는데 근데 사실 그 다음 테이크를 갔을 때도 똑같이 저는 같은 감정으로 울면서 연기를 계속 해나가긴 했는데 감독님이 한 번 더 가자, 한 번 더 가자, 한 번 더 가자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테이크를 엄청 많이 갔어요. 한 다섯 여섯 번 간 것 같아요. 여섯 번 갔는데 그럼 저는 나는 똑같은 감정으로 연기를 하고 있는데 왜 계속 가시는 거지?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현장에서. 근데 저는 어쨌든 감정을 집중을 해서 하는 그렇게 감정 연기를 5번, 6번 할수록 제가 쌓아놓은 감정도 점점 무뎌져 가는데 감독님은 계속 한 번 더 가자고 하시니까 그래서 나중에 일단 현장에서는 해야 되니까 다 하고 끝나고 그날 밤에 여쭤봤어요. 저는 매 테이크 똑같이 제가 원하는 감정들 연기했는데 왜 이렇게 5번, 6번까지 시켰던 거세요? 이렇게 하니까 감독님이 대답하시기 제일 처음에 했던 그 감정이 똑같이 터져 나오길 바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테이크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첫 번째 그 제가 잠시만요 죄송해요 했던 그 테이크를 다시 보고 싶으셔서 계속 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마음속으로는 너무 미웠죠. 왜냐면 6번이나 똑같은 말을 하면서 우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유는 안 알려주시고 계속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하시니까 이제 눈물이 말라가는데 또 한 번 더 하라고 하시니까 욕은 안 하셨죠, 마음? 할 틈이 없었죠.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어서 그 임호준 배우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원래 호준 배우님이 그러니까 그 꽁지 머리를 하고 나오시는데 꽁지 머리로 제가 이제 하면 좋겠다라고 설정을 하고 선배님이 그 머리띠를 준비하셨어요. 그 쇠로 된 머리띠 그 이렇게 올리는 거. 그래서 이제 머리띠를 해보면 어떠냐고 의견을 주셨었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단칼에 안 된다고 하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뭐 아쉬움이나 네. 뭐 크게 아쉬움은 없었고요. 근데 지금 약간 저희 반성하는 시간인가요? 뭔가 분위기가 뭔가 이제 잘못을 이제 뭐 인정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뭐 크게 뭐 저도 그냥 막 아이디어 같은 거를 막 던져 보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막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라고 해도 던져보고 뭐 감독님이 아니다 그러면 뭐 또 깔끔하게 인정하고 뭐 거기서 또 이렇게 좋아하시는
좋아하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편인데 어쨌든 그 머리띠는 크게 뭐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약간 제가 좀 아마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마가 좀 넓은 편입니다. 이게 뭐 탈모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왕 이렇게 좀 까는 거 좀 확실하게 까자 뭐 그런 좀 의미로 제가 의견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 선배님의 그 머리를 좀 보호하고 싶었던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직 좀 더 제가 말할 시간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진모 배우님께서 어떤 대사로 표현하는 것보다 이제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노래를 많이 부르셨잖아요. 어떤 말보다는 노래로 어떤 감정들을 많이 표현하셨는데 특별히 하시면서 이 역할에 대해서 어려웠던 점이 있거나 아니면 뭐 좀 반대로 좋았던 점이 있거나 있을까요? 어려웠던 건 노래하고 기타 연주였고요. 연습을 했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좋았던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을 잘 안 해봤으니까 되게 한편으로는 되게 생경했던 거, 그리고 이제 새롭게 그런 것들에 도전했던 거,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게 작업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진모 배우님 같은 경우는 촬영하기 일주일 전에 진주를 먼저 내려가셨어요. 저랑 같이 내려가서 진주에서 그 기타 칠 수 있는 연습실, 조그마한 연습실에서 계속 이제 기타 연습을 노래를 부르시면서 기타를 계속 치셨는데 제가 수시로 그 연습실 엄청 많이 찾아갔었잖아요. 가서 소리 듣고 있다가 장난친다고 문도 벌컥 열어서 장난치기도 하고, 왜냐면 너무 거기 갇혀가지고 연습만 하시니까 좀 너무 힘드실까봐. 나중에 촬영 다 끝나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 다른 GV 때 각자 이제 진주에서 기억 남는 것들이 뭐가 있냐 물어보니까 다들 뭐 지연 배우님은 어디 맛집 촉성루 얘기하고 맛집 얘기하는데 진모 배우님은 그 연습실 창문 너머 보였던 하나은행 간판만 기억난다고 그러더라고. 맞죠? 맞습니다. 그 하나은행 그 글씨체가 저게 공서체인지 도둑체인지 그런 게 좀 궁금했었어요. 그만큼 진모 배우님이 이 작품 원래 기타를 즐겨 치시는 분도 아니시고 노래를 뭐 혼자 노래방 다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래를 즐겨 부르시는 모습을 제가 못 봤었는데 이 역할 준비하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뭐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좀 많은 노력을 했던 배우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항상 어딜 가나 저랑 둘이서 이제 항상 이렇게 술 메이트거든요. 안 나타나더라고요. 진주에 내려갔는데 제가 먼저 내려가고 제가 나중에 내려갔는데 올 법도 한데 안 오더라고요. 연습하느라고. 항상 보면은 저도 많이 배워요. 진모 보면서. 네, 맞아요. 편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도 질문 없으시니까 제가 허웅 배우님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웅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제가 잔칫날 때 처음 뵀었거든요. 사실 이제 잔칫날 오디션 보면서 제가 다른 배우분들 오디션 볼 때 제가 다 참관을 했었는데 같이 오디션을 봤었는데 허웅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제가 오디션을 못 보고 영상으로서만 봤었는데 거기서 장례식장 남직원 역할이셨는데 그 배역을 제가 계속 찾고 있었어요. 근데 마땅한 배우분을 못 찾고 있는 와중에 영상을 보는데 그냥 딱 영상 볼 때 제가 그냥 무릎을 탁 치는 그런 배우분을 발견을 했다. 근데 그 팔짱 끼면서 영화 보시면 이제 좀 불편한 상황에서 팔짱을 끼면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너무 좋아하는 배우분이고 진주에서도 분량에 비해서 큰 존재감을 보이는 그런 배역이기도 하시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잔칫날 때도 유독 전화로 통화를 많이 하시고 진주에서도 전화를 제일 많이 하시는 배역이고, 그리고 잔칫날 때 전작에서도 뭔가 여러 사람들과 앙상블을 하기보다는 혼자 많이 나오시고 진주에서도 혼자 나오시고 대다수. 그래서 촬영하면서 혹시나 외롭지는 않으셨는지
네, 할 말이 촬영하면서 많으시죠, 외로웠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이렇게 들려오는 이제 우리 그때 어디 가서 뭐 했어, 우리 뭐 먹었어 막 얘기하는데 저는 항상 저랑만 저 딱 찍고 그냥 올라가니까 서울로 좀 많이 외로웠고요. 그래도 감독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식구들을 만나게 돼서 예, 참 다행이고 행복합니다. 예. 네, 혹시 또 이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질문 나오겠습니다. 아, 시간 너무 좋습니다. 이 영화 참 그냥 얘기하세요. 예, 그냥 얘기.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한 두세 번을 봤거든요. 그 이제 감독님이나 배우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영화는 끝났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가 있으신지, 그리고 뭐 관객분들이나 뭐 이렇게 다른 분들이 만약에 진주를 여행 갔을 때 추천해줄 만한 맛집이나 뭐 명소 같은 곳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할게요. 진주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뭐 이렇게 뭐 맛집이 너무 많은데요. 꿀빵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진주 꿀빵이요. 예, 제가 그 촬영 끝나고 꿀빵 막 사가지고요. 저 가지고 왔어요. 저도 막 여기 나눠주고 저도 갖고 와서 다 나눠주고 예, 꿀빵 추천합니다. 꿀빵도 맛있고 좀 기억나는 게 거기 예? 대죽국밥 진주의 그 대죽국밥 그 상호를 잘 모르겠는데 거기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고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모르고 맛있다는 제가 거 알아서 어떡해. 형제 돼지국밥. 아 맞아요 형제 대죽국밥 저희가 그 부산에 있는 대죽국밥집 여러 군데 가봤는데 거기가 진짜 맛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삼각지다방 들렸다가 거기로 가셔서 한번 대죽국밥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막 음식을 막 가리는 편도 아니지만 또 막 찾아 먹는 편도 아니라서 그렇게 기억나는 음식은 없고요. 그냥 뭐 좀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라면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준용 역할을 했으니까 이제 준용이 이제 시청에 찾아와서 이제 막 상사 나오라고 막 이렇게 혼자서 직원들과 막 실랑이 벌이는 그 장면이 좀 어쩌면 준용의 어떤 그 공간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그 지역민 중에 지역 예술인 중에 한 명으로서의 어떤 진정성이 좀 보였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감독님께 되게 감사해 하고 있고요. 네. 그 장면을 되게 멋지게 연출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네. 저는 좋아하는 대사를 꼽아보자면 제가 했던 대사는 아니지만 일단 시나리오를 읽을 때부터 보고 놀랬던 대사인데 시아가 하는 대사 중에 농개한테 날개를 달아주고 싶었어요 라고 하는 대사가 있잖아요. 농개 이야기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근데 저는 농개 이야기를 어릴 때 알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안타깝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날개를 달아주고 싶다는 생각은 너무 순수하고 동화적이고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걸 시나리오 보고도 그 대사가 너무 마음 따뜻한 대사다 싶었는데 정은 선배님이 또 너무 좋게 대사를 잘 쳐주셔서 완성된 영화에서도 그 대사가 나오는 그 장면이 참 좋고 그리고 저희 포스터에 보면은 카피 문구가 낭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영화를 이렇게 막 준비할 때도 찍을 때도 이 저희 영화를 관통하는 단어들을 막 생각을 해봤을 때 낭만이라는 단어는 떠올린 적이 없거든요. 뭐 이제 지키고 싶은 거, 소중한 시간, 소중한 장소, 뭐 아니면 뭐 희생 이런 걸 생각했는데 카피 문구를 낭만이라고 딱 뽑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낭만에 대해서 생각도 다시 해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철거나 아니면 뭐 소중한 것을 잃고 찾아가는 영화긴 하지만 이게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낭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낭만이라는 카피를 보고 다른 관점에서 저희 영화를 생각해볼 수 있었어서 그 낭만이라는 단어도 뜻깊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진주 꿀빵을 진짜 좋아해요. 원래 저도 예전에는 통영 꿀빵만 알고 있었는데 조금 통영 꿀빵이랑 다르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꿀빵 처음 먹었을 때 그 닭강정을 처음 먹을 때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그 꿀빵이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꿀빵이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뭐 한 장면 한 장면 다들 소중하긴 하지만 그 시아가 그 막내 정필이랑 그 화방에서 뭐 어쩔 수 없다 이번에도 이렇게 사라지는 거지 뭐 또 하나가 이렇게 사라집니다라는 대사가 있는데 아마 작업할 때 뭐 다른 분들이 연출팀도 그렇고 이거를 조금 더 중요하게 인물한테 들어가서 담아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계신데 그 일부러 가까이서 담질 않았어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어떤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좀 무뎌져 있지 않나 많은 것들이 요즘 사라지는 요즘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금 시대랑 맞춰서 그렇게 좀 표현을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사가 뭔가 제가 작업을 하면서 좀 마음이 많이 스스로 좀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무뎌지지 말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장면이고 저한테는 그런 대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 네. 여기 먼저 주셔가지고. 네,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는데요. 좀 약간 궁금한 게 실제 찾아보니까 삼각지 다방이라는 곳이 실제로 있고 영화에서 보면 간판에 보면은 24시간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검색해 보니까 실제로 24시간 영업을 하고 그리고 영화에서도 보면 그게 약간 좀 좀 약간 기묘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약간 그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은 메뉴가 홍차하고 그다음에 약과가 나오는데 그게 실제 메뉴인지 아니면은 별도로 감독님이 하면 보통 그런 오래된 다방 하면은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은 뭐 쌍화차 하나 아니면은 커피가 나오기 마련일 것 같은데 홍차로 혹시 뭐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과거에는 24시간 영업을 늦게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4시간 영업을 하진 않고요. 그래서 그게 아주 오래된 간판이다 보니까 24시 영업이라고 계속 남아 있고 저도 이제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그 주소록에 24시간 영업 지금도 돼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는 24시간 영업을 하진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원래 영화에서처럼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찾아와서 뭔가 공연을 하거나 그런 공간은 아니고 지역에 이제 시장 앞에 있어가지고 시장을 오가는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바둑 두시고 이렇게 뭐 차 한잔 시켜 드시면서 바둑 두시고 그런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콩차와 약간은 원래 실제 있는 메뉴는 아니고요. 원래는 이제 커피랑 뭐 뭐였더라 매실차 그리고 뭐 오렌지 주스 뭐 쌍화차 이렇게 있었는데 콩차 약간은 뭔가 좀 여기서 좀 오래된 것들 뭔가 간식거리가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약가를 생각을 했었는데 원래는 꿀빵을 뒤늦게 알아가지고 꿀빵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제 촬영할 때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꿀빵을 넣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콩차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아마 다 모르실 거예요. 왜 콩차로 했는지 맞죠? 제가 글을 쓸 당시 스트레스로 머리가 좀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콩 관련을 좀 많이 먹었었어요. 그래서 콩차를 그렇게 해서 콩차를 생각하게 돼가지고 콩차를 찾아보고 콩차로 했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바로 질문 주셔가지고 예, 드디어 오늘 봤습니다. 예전에 여기서 한번 DB 했을 때 그때 오려고 했는데 그때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봤는데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제 감독님하고 배우님들한테 공통 질문 텐데 감독님은 그 어떻게 해서 삼각지 다방을 알게 됐고 혹시 다른 카페나 다방하고 알아보다가 혹시 삼각지 다방을 왜 고르게 된지가 궁금하고요. 혹시 다른 데도 알아보시는지 궁금하고 배우님들한테는 혹시 감독님한테 좀 원망적인 질문인데 그 편집된 장면이 좀 있었다면 왜 편집된 있다면 아쉽지 않은지가 좀 궁금해요. 이거 잘 찍어서 이게 왜 짜여있지 막
이런 장면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처음에 시나리오 쓸 때 이제 다방이라는 공간을 설정을 하고 그 사실 삼각지 영화에서처럼 삼각지 다방 같이 오래된 공간이 진주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레퍼런스로 원래 서울의 대학로에 있는 항림다방이랑 전주의 삼양다방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레퍼런스로 하고 좀 찾아보고 가보기도 하고 참고로 했었는데 없을 거라고 생각만 하고 오래된 공간을 찾아서 뭔가 채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찾던 오래된 공간만 찾던 와중에 진주에 계신 지인분이 진주 중앙시장에 삼각지 다방이라고 있는데 한번 가서 보시면 괜찮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진짜 영화에서 진주가 그렇게 계단을 올라가듯이 저도 그렇게 똑같이 계단을 올라가고 똑같이 삼각지 다방을 만났거든요. 근데 보는 순간 이 공간에서 촬영을 안 할 이유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영화보다 채워진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악기라든지 그 미술품 뭐 그림들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빼내는 작업들을 더 많이 했었어요. 의자도 사실 한 3분의 1 정도 테이블 정도를 밖으로 빼고 촬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배우분들 네. 혹시 네. 편집된 장면이 제가 있었나요?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복도에 나와서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네. 네, 저희가 이거 촬영을 한 지가 지금 3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저는 이제 편집된 장면 이제 술 먹고 다음 날 급하게 방에서 뛰어나와서 막 엘리베이터 이렇게 하는 장면 그게 편집됐었다고 하네요. 네. 네, 뭐 그 정도는 뭐 시간 맞추기 위해서 얼마든지 편집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개의치 않습니다. 아니, 뭐 감독님한테 개인적으로 원망스러운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없으실까요? 없으세요? 네. 일단 주연 배우님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그냥 이거는 약간 작업 방식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영화 작업에서는 리딩 작업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저한테는 좀 효율적이지 않은 작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이번 작품에서 아마 제가 지금까지 출연한 작품들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리딩을 했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마치 한 편의 연극 공연을 작업을 하듯이 연극은 보통 한 달 이상 그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업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좀 아쉬웠어요. 저는 뭐 이렇게 현장에서 뭔가 그러니까 상황만 숙지하고 현장에서 뭔가 좀 이렇게 감정을 찾아내는 스타일이거든요. 이제 그 현장에는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 현장에 이제 적응하면서 이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이제 이 준용이 이런 대사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왜 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적절히 톤을 어느 정도 가져갈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좀 많이 찾아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좀 쉽지 않았어요. 네. 하지만 뭐 자신날 때부터 이미 감독님하고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때 이제 준비했던 모든 애드립이 다 단칼에 거절됐었던 또 경험이 있어서 뭐 좀 감안을 하고 갔었지만 어쨌든 저는 뭐 일단 지금 현재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하고요. 네. 그리고 또 차기작 감독님께서 이제 차기작 준비를 지금 많이 쓰신 작품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갑자기 네. 다음 작품은 리딩을 더 하려고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나왔던 장면 중에서 편집된 장면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고 감독님한테 그 원망스러웠던 그런 것보다도 되게 감사했던 건 그 잔칫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사투리를 굉장히 세세하게 되게 찝어주셨어요. 잔칫날 때도 녹음 다 일일이 다 해주셨고 뭐 이번에 진주도
물론 이렇게 많은 대사는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하나 다 녹음해서 일일이 다 찍어주셨고 그래서 저는 되게 원망보다도 감사한 게 참 많았다. 그래서 다음 차기작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홍 씨, 예, 저 좀 살려주세요. 네. 꺼졌는데? 아니, 저는 편집 장면 없는 것 같고요. 예,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항상 편집 뭐 이렇게 다른 현장에서도 편집되면 너무 아쉽죠. 예, 아쉽고 막 화날 때도 있고 막 그렇기도 해요. 예, 근데 뭐 그때마다 뭐 좋은 작품이니까 이해하고 다 분명히 필요한 것에서만 쓰이는 게 맞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원망에 대해서 지금 얘기.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형님. 저기 그 공연을 하다 보면서 그런지 저는 테이블 작업을 되게 또 소중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테이블 작업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예, 항상 감독님한테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도 테이블 작업 많이 하길 바랍니다. 아니, 저도 사실 공연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근데 이제 매체 특성상 좀 약간 그런 게. 네, 선배님 이제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아니, 근데 분명한 건 선배님 그 자칫날 때보다는 테이블 작업을 조금 덜 했어요. 아, 네. 더 했어요? 네, 덜 했어요. 네, 잔칫날이 테이블 작업이 더 많긴 많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잔칫날을 테이블 작업을 많이 하고 진주의 진주를 테이블 작업을 많이 했던 거는 저희가 잔칫날 때도 촬영 일수가 16일이었거든요. 촬영을 할 수 있는 저희한테 주어진 날짜들이. 그리고 진주의 진주 같은 경우는 12일 동안 저희한테 주어진 게 12일이었고 원래 11회 차로 촬영을 계획을 했었는데 좀 불가피하게 안에 상황들이 조금 안 좋은 게 있어서 한 회차가 늘어나서 12회차 찍었는데 아무래도 주어진 날짜도 저희 이야기 안에서 주어진 날짜도 너무나 빡빡하고 그리고 정해진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도 작았기 때문에 뭔가 배우분들하고 현장에서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시간들조차 사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촬영이 들어가기 전에 만들어가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늘 해왔던 어떤 작업 방식이 현장에서 계속 뭔가 회의를 하고 만들어가는 것들을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게 준비해놓고 와서 현장 안에서는 최대한 촬영을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을 촬영하는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작업 방식들은 계속 바뀌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선배님.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마이크 없어도 괜찮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개발 전성 시대라고 할 정도로 개발을 아주 좋아하는데 이런 시대에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신 감독님과 또 열심히 연기하신 배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 조금 궁금한 게 혹시 다큐멘터리하고 또 비슷한 감도 있는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뭐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저희 영화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사실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뭔가 저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어떤 남았으면 하는 공간들이 주변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뭐 아주 오래된 그 극장도 사라지는 어떤 일들이 있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시고 나서 뭔가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많은 아쉬운 마음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사실 저는 저희 영화가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지켜져야 된다 어떤 정확한 답을 주는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만드는 사람으로서. 하지만 제가 의도한 거는 정확한 해결책을 제가 제시하진 않지만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그 생각이 계속 조금씩 생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한 발짝 또 생각이 나아가면 뭔가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각자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만든 저로서는 관객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가져주시면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도 그 앞전에 질문했던 거에서 어쨌거나 좀 연장지어서 궁금했던 게 어쨌거나 지방 같은 데 내려가다 보면 이제 좀 오래된 카페뿐만이 아니고 오래된 가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 그걸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고, 그러니까 운영이 잘 안 돼도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서울에도 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특히 지방으로 내려가면 되게 많으시고, 그분들의 연령층을 봤을 때 되게 나이가 많으시고, 근데 어쨌거나 진주에서는 그거를 이제 포기하게 된 거였고, 근데 이제 실생활에서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또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왜 그분들은 그렇게 아무런 이렇게 뭐 다른 수단으로 돈을 벌 방법도 있겠지만 그걸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런 곳을 이제 서울에서는 특히 아날로그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찾다 보니까 제가 해방촌에 살고 있는데요. 해방촌도 신흥시장이 되게 개발이 되면서 그 뼈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안에서 되게 젊은 사람들이 그걸 되게 재밌어하고 거기서 사진을 찍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더 많이 찾게 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찾는 것도 어쨌거나 감독님도 그런 이유에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에 끌려서. 근데 요즘 사람들도 뭔가 그런 느낌에 대해서 끌려서 찾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떤 끌림이 있어서 이렇게 찾게 되는지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난이도했네 질문. 네. 개인적으로 앞서 말씀하셨던 거 어떤 그 공간들을 거기서 이제 남아서 오래된 공간들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 역시도 오래된 물건들을 잘 버리지 못하거든요. 그 물건들 하나하나에 추억이 계속 쌓여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뭐 자본적인 문제로 매번 싸울 수도 있겠지만 그 추억이 추억, 그 과거의 기억들이 주는 힘이 크니까 그 공간들을 계속 지켜오고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만큼 큰 힘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리고 뭐 요즘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젊은 분들이 많이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분들하고 똑같은 마음 뭐 아주 다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처음에 이 작품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쯤이 저는 이제 고향이 이제 진주는 아니고 옆 동네 삼천포라는 곳에 거기서 자랐는데 가도 조금씩 이제 동네들이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는 좀 저는 이제 영화를 통해서 뭔가를 계속 촬영을 하면서 뭐 남긴다면 그 영상을 통해서 남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 영화에 담고 싶은데 이랬던 것들이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사라져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준비할 때쯤에 진주에 내려가서 다른 일들을 했었는데 거기서 오래된 역이라기보다는 그 진주 영화에 나왔던 진주역을 보고 이게 사실 기와로 만들어져 있지만 요즘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게 조금 그걸 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레트로가 유행하니까 예전에 오래된 건물들을 다 허물고 레트로 유행하니까 옛날스러운 것들 또 아이러니하게 짓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냥 오래된 것들을 잘 지켜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고 저는 이제 그때 진주역에서 서울로 가는 열차를 탔었는데 반대로 영화를 만드는 친구가 진주에 내려와서 어떤 오래된 공간을 찾는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때 당시 또 제가 지역에서 뭔가 이게 지역을 하나의 어떤 배경으로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지역이 담길 수 있는 지역의 사람들, 지역의 공간들이 정체성을 담고 담길 수 있는 작품들을 한번 진짜 로컬 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시기들이 딱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생각을 했을 때가 그렇게 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근데 제가 삼각지 다방을 촬영 전에도 이제 따라갔었고 촬영하면서도 갔었고 최근에 몇 달 전에 이제 개봉 앞두고 포스터 촬영하러도 갔었거든요. 갈 때마다 이제 생각이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그 다방을 보고 다방이 사실 카메라에 이렇게 담겨서 그렇지 굉장히 넓어요. 좌석도 많고. 근데 이렇게 넓은 공간에 손님이 바둑 두시는 할아버지 한두 팀밖에 없는데 운영이 될까? 왜 이거를 다르게 탈바꿈을 안 할까? 이렇게 큰 평수에 이렇게 시장 가운데 있는 좋은 부지 상가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카페 사장님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공간이다 여기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촬영하고 이번에 또 최근에 3년 만에 다시 내려갔을 때는 생각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때도 저희가 포스터 촬영을 뭐 한두 시간 동안 하는 동안도 한 팀밖에 없었어요. 손님이 바둑 두시는 할아버지 한 팀만 아무 말 없이 바둑을 두고 계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면 여기가 나는 참 비효율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3년 전에는 근데 여기는 참 안성맞춤인 공간이다 이렇게 바뀐 게 이 공간이 없으면 이 할아버지들은 어디서 이렇게 조용히 바둑을 몇 시간씩 앉아서 둘 것이며 이 사장님은 어디에 가서 이 60년 묵은 매실을 차를 타서 팔 것이며 60년 몇 년이 된 매실액을 어디 가서 팔 것이며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주인 입장에서도 손님 입장에서도 안성맞춤인 공간이다. 비효율적인 공간이 아니라 상호 잘 관계가 유지되는 공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유지될까도 궁금했는데 그 다방 사장님이 음료만 파는 게 아니라 따로 이제 부업으로 화장품 같은 걸 파신대요. 이제 뭐 시장에 있는 아주머니들 대상으로 파시겠죠. 그렇게 하면서 파는 걸 보니까 탈바꿈하고 최선의 효율을 찾는 것만이 모두가 가진 기준은 아니겠구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판매자 입장에서도 구매자 입장에서도 여기가 최적의 기준에 맞춘 공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영화가 자주 오해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진주시에서 제작 지원을 받은 작품은 절대 아닙니다. 네, 진주시에서 제작 지원을 받진 않았고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이렇게 또 그 부천국제 판타지 영화제에서 후반 지원을 받아서 영화가 완성이 됐는데 영화 보신 분들이 이제 진주에서 제작 지원 받았다라고 많이들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근데 이제 뭐 어느 한편으로 좀 다행인 거는 진주시에서 영화에 뭐 준 큰 어떤 관심을 떠나서 최근에 이제 진주시장께서 이제 삼각지 다방에서 지역에 있는 젊은 예술인들 10분을 초대해가지고 그 간담회를 시에서 문화예술 계통에 조금 지역 문화예술 계통에 관심을 좀 더 가지겠다. 그래서 좀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러 얘기들을 했다고 기사를 봤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진주에 계신 그 뭐 홍보팀 뭐 여기서도 삼각지 다방 60년이 된 다방의 존재 자체를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가서 이제 삼각지 다방에서 차도 드시고 영화를 통해서 좀 찾아가서 좀 그래도 다방이 계속 남을 수 있게끔 좀 뭔가 같이 상생하면서 남을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지 않을까 앞으로 작은 그런 뭐 지역에 계신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영화 만드는 데서 조금 작은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그냥 우선 네. 예, 그 영화와는 좀 별개의 질문일 수 있는데 감독님하고 배우분들이 가장 애착하시는 물건이 있으신지 예, 평소에 가장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요. 아까 그 질문 주셨던 거 연장인데 제가 사실 장사를 하고 있어요. 조그마한 오뎅바를 하고 있는데 그 제가 배우 활동도 하고 하니까 운영도 좀 힘들고 근데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공간이고 그리고 약간 오뎅바다 보니까 단골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도 소중한 공간이더라고요. 근데 장사가 너무 안 되고 오뎅바다 보니까 여름엔 좀 힘들잖아요. 여름에 제가 바꿨어요. 그러니까 조금 힙하게 막 멋있게 좀 바꾸니까 장사는 되는데 단골 분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또 그것도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상태로 다시 하고 장사를 계속 해가지고 이끌어 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몇 년 동안 근데 계속 어떻게든 채웠어요. 코로나도 버티면서 계속 채우면서 하고 이제 올해 5월 달에 이제 그 가게를 팔았거든요. 네, 너무 좀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되게. 근데 진짜 그 전까지는 제가 제 가게가 저한테도 너무 소중하고 제 친구들한테도 소중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손님들한테도 소중한 공간이고 했는데 마지막 팔 때는 제가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가게 해야지, 사람들이 원하는 거 팔아야지 이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이 영화 진주진주 보면서 다시 옛날처럼 조금 힘을 받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더 잘 꾸며서 해야겠다. 그런 좀 응원이 됐기도 했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저한테는 없어진 제 가게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제 취미로 골동품 같은 거를 모아요. 근데 그거 모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1930년, 40년 된 그 카메라가 있어요. 그게 장식품으로도 좋고 일상 그냥 좀 약간 센티해지거나 그럴 때마다 그걸 가끔씩 보기도 하거든요. 예. 그게 뭐 어찌 보면 저한테는 내 차가 아닌 내 차로 다가오는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가게 아니었어? 우리 가게 좋아하지 않았어? 말 다시 바꿀게요. 저는 사실 뭐 막 어떤 물건이나 이런 거에 크게 뭐 집착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편인데 그냥 한 가지 그냥 저는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 좀 거리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거리감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제가 잘 후배들이나 이렇게 좀 오랜 지인들한테 말을 잘 안 놓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그냥 약간 나이가 뭐 적든 많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동안 저는 그 세월을 같이 못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뭐 10년, 20년 지기 지인들도 그 사람이랑 오랜 시간을 같이 지냈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저는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좀 리스펙하려고 하는 마음인 거죠. 그런 마음으로 거리감을 두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요즘 들어서 나이가 좀 더 먹으면 먹을수록 더 절실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의 아니게 이렇게 요즘에 뭐 흔한 뭐 그런 말들이 있는데 뭐 시절 인연이라고 정말 이 사람이랑 끝까지 갈 줄 알았던 사람들이 정말 뭐 의도치 않은 어떤 이유나 생각하지도 못했던 계기로 인해서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이 느끼실 거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또 그런 그 멀어지는 어떤 관계들이 오히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지점들이 더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실제 제 가족들하고도 그렇게 저는 친한 편이 아니에요. 이렇게 막 살갑게 가족들하고 이렇게 지내는 편이 아니라서 좀 아쉽기도 하지만 그냥 너무 가까워서 너무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오히려 더 그런 거리감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분들이랑 더 오래 가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고 그런 지점들이 저한테는 항상 가장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네. 저는
물건에 딱히 뭐 애착을 가지고 뭐 소중함을 느끼는 편은 아니라서 애착하는 물건이 없어서 내내 고민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근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영화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처음으로 주연을 맡았고 이렇게 긴 시간 호흡을 가지고 연기할 수 있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제일 애착이 가는 지금으로서 그런 뭐 물건이나 뭐 그런 대상이 있다면 이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 손수건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지퍼백에다가 넣어놓고 밀봉해놓고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소중한 물건, 뭐 애착, 뭐 자주 꺼내보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좀 꽁꽁 숨겨둔 잘 밀봉된 그 지퍼를 열기가 쉽지 않은 소중한 물건이라고 저한테 소중한 애착하는 물건이라고 하면 저는 그 아버지가 쓰시던 손수건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아까 또 질문 주셨는데 먼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아까 영화를 보기 전에 우리 딸한테 엑스트라라는 거를 한번 알려주고 아까 GV라면서 이제 테이크란 말이 뭔지 좀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궁금해하는 게 시장에 나오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엑스트라고 어떤 분이 진짜 배우인지 실제 상인 분들인지 궁금해하는 거고, 그다음에 테이크를 하니까는 이모준 배우님 담배 피우시는 장면이 많긴데 그 담배를 몇 개나 피우셨는지 그래가지고 몇 개 더 있습니다. 잔칫날 좀 여쭤봐도 되나요? 뭐 간단한 건데 허웅 배우님 둘째 딸이랑 보다가 상수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상주 어디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좀 짜증이 좀 유발하는 좀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그런 거 어떻게 연기를 좀 준비하셨나 좀 알고 싶습니다. 그렇죠. 일단 잔신날, 잔신날 때 그때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제가 가봤고요. 일하시는 분들 좀 많이 쳐다봤거든요. 그냥 뭐 특별히 다른 건 없더라고요.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대신 이제 조금 약간 즐겁고 막 이렇게 풀어진다 그래야 되나? 그런 행동들이나 모습들은 좀 보이지 않았고 그냥 딱 정도까지만 하시고 그 정도까지만 하시고 또 그 정도만 빠지시고 딱 하시는 거 보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으로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까지만. 뭐 담배를 몇 가지 폈는지는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이제 저도 약간 애연가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현장에 가면 담배 생각이 좀 많이 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촬영이 없을 때도 많이 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은 영화 내용에서 담배 피는 장면이 있을 때는 가급적 저는 안 피려고 해요. 굳이 꼭 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면. 왜냐면 태우다 보면 테이크를 많이 가게 됐을 때는 정말 나중에 촬영본이 되게 좀 지장이 가거든요. 이렇게 목이 좀 저도 약한 편이라서 한꺼번에 많이 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안 피려고 하는데 아마 감독님 어쨌든 그 지문에 쓰여져 있었죠. 담배를 핀다는 그런 장면들이. 그래서 아마 크게 없이 의견은 또 드리지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사실 우리 진주의 영화에서는 담배 피는 장면이 적은 편이에요. 사실은 제가 그 전에 찍었던 작품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 장면 같은 경우는 거기서 영화에서 마스크를 안 하신 분들은 다 실제 이제 섭외가 되신 분들이고, 마스크를 그때 저희가 2021년도다 보니까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다 보니까 출연자 외에는 마스크를 이제 다 했기 때문에 안 하신 분들만 저희가 섭외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질문 할까요? 저도 그냥 할까요? 제 거 드릴까요? 아니요. 사실은 이제 질문하고 싶었던 게 감독님 계신 앞에서 대놓고 앞담화를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좀 비슷한 얘기들을 좀 하신 것 같아서 그거는 방향을 선회해서 아까 호준 배우님이 시절 인연 얘기하셨는데
저는 시절 인연이 아니라 앞으로도 호준 배우님이나 감독님 연기하시는 거 계속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질문드리고 싶은 게 그 영화 속에서 진주가 이 방 너무 좋아요 하면서 이렇게 막 그 무슨 나방 펄럭이듯이 그러는 장면을 감독님한테 여쭤봤더니 그게 시나리오에 있던 게 아니라 지연 배우님이 직접 하셨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었거든요. 네, 지문만 있어서 이렇게 하는 행동은 없었죠. 네. 디렉션을 주셨던 그러니까 좋아하라고 제가 드렸었는데 이렇게 좋아하실 줄 저는 몰랐죠. 네. 근데 제 기억엔 감독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 이게 3년 전 일이라.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연 배우님 혹시 평상시에 주사가 혹시 있으신지랑 혹시 동료분들하고도 이제 술자리에 가셨을 텐데 다른 분들이 증언해 주실 게 있으신지. 아 근데 저는 막 20살 때 이제 막 성인이 되고는 뭘 모르니까 친구들이랑 막 술 마시고 했는데 대학교 졸업하고부터는 거의 술을 안 마셔서 이렇게 저희 팀끼리 회식을 해도 저는 술을 안 마시고 감독님도 술 안 마시는 타입이라 안 마시시고 네. 마시는 부분만 마시고 그래서 같이 어울려 놀고 그랬어요. 그리고 촬영할 때 촬영 중간에 그 이게 뭐 배우들 촬영 끝나고 술자리 이렇게 가시는데 지연 배우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하신 게 숙소 가셔가지고 촬영 중에도 대본을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시기를 조금 몇 차례씩이나 반복한 걸로 알고 있고 계속 이제 다음날 촬영할 거라든지 아마 저희가 전체 효차 때 말고는 따로 쉬는 날이 없이 12회차가 다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단체로 뭔가 우리가 모여야 되는 그런 자리 말고는 따로따로 이제 촬영 끝난 후에도 계속 대본 보고 그렇게 이 작품을 위해서 뭔가 주인공으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했던 걸로 사실 기억해요. 네, 그래서 촬영 끝난 이후에 모습을 볼 수는 없었죠. 3년 전이라 이게. 저 그냥 짧게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그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다음 작품에 여기 각자 배우분들한테 다 해당되시는 건데 감독님 작품의 단독 주연으로 캐스팅과 봉준호 감독님 작품의 중요한 조연으로 동시에 캐스팅을 받았다면 기 막고 있습니다. 로평 감독님 작품 해야죠. 저는 페이 높은 거? 돈 많이 주는 거. 저는 페이는 뭐 적게 주더라도 봉준호 감독님하고는 뭐 앞으로 인연이 될 것도 같은데 뭐 저는 지금은 김록균 감독이죠. 이거 꼭 남겨주시면 네. 꼭 이거 어디다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도 그렇게 딱 제목에 봉준호 감독님, 김록경 감독 이렇게. 근데 봉준호 감독님이 주연이라고 했었나요? 비중 있는 비중 있는 조연. 비중 있는 조연. 그러면 주연으로 가겠습니다. 김록경 감독님. 네. 대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 같습니다. 네. 김덕격 감독님. 근데 저는 흔쾌히 그 봉준호 감독님께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일단은 제가 이제 김록경 감독님도 이렇게 한번 두 작품을 했으니까 일단 봉준호 감독님의 조연으로 가서 좀 더 인지도를 얻어서 좀 더 유명한 배우가 돼서 김록경 감독님의 주연으로 선언하겠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 있을 것 같나요? 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네. 마지막 네. 이게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앞으로 뭐 구상중인 작품이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네. 저는 여러 가지들을 요즘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뭐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준비하고 있는데 뭐 먼저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화가 먼저 될지 드라마가 먼저 될지는 조금 뭐 저 혼자 어떤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같이 함께 일하는 제작자 분께서 또 해줘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할 수 있는 거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근데 저번 더숲 GV 때 이제 프로그래머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살짝 다른 작품 어떻게 돼가냐고 이제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게 엎어져가지고 저는 이제 지금은 당장 준비하는 건 없고 또 다음 작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사실 한동안 작품을 좀 자의반 타의반으로 안 하기도 했었는데 9월 달부터 또 작품이 좀 많이 겹쳤어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중순에 장편을 하나 들어가게 됐어요. 작품이 아주 되게 또 불교 배경으로 나오는 작품인데요. 네, 거기서 전압작 2 무진이라는 작품입니다. 무진이라는 작품에 이제 무진 역할로 출연을 하는데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예산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뭐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할 건데, 네, 하여튼 아마 기존에 못 봤던 모습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다른 작품은 없고요. 열심히 지원하고 오디션 보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공연 연극 지금 다다음 주부터 이제 올라가는 공연이 있고요. 그리고 공연이 그렇게 저기 올해 연말까지는 이제 몇 개가 잡혀 있고, 그리고 내년에 초에 이제 영화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정지영 감독님 작품에 잠깐 거기까지는. 시간 괜찮나요? 네. 끝났다고. 네. 저 질문 사실 많이 준비했었는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참 종영이라고 하니까. 원래 좀 여러 가지들 많이 준비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본인이 맡은 배역 말고 이건 내가 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질문들도 사실 준비했었고 오늘 또 영화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N차로 많이 보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좀 안 했던 다양한 질문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다 됐다고 해가지고 너무 아쉽지만 조금 더 해도 네.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허웅 배우님부터 이거 내가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바로 준용 역할 제가 했었을 때 정말 욕심이 좀 나는 역할이라서 제가 했었으면 아니고요. 하고 싶은 역할. 저는 오사장. 사투리가 안 되고 어찌됐든 그 역할. 저는 이제 감독님한테 다시 좀 질문하고 싶은 게 혹시 준용 역할로 허웅 배우님도 한번 생각을 하셨었나요? 뭔가 준용 역할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사실 이제 허웅 선배님한테 좀 더 많은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을 부탁드리고 싶긴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사투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 고민이 많이 됐었죠. 네. 저는 딴 역할에 대한 욕심은 없었습니다. 맞는 역할도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오사장 역할도 뭐 괜찮았던 것 같긴 한데 일단 사실은 준용 역할을 제가 좀 시켜달라고 제가 좀 쫄랐거든요. 원래 감독님은 캐스팅은 안 돼 있었지만 저를 염두에 두고 계셨던 역할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을 좀 내서 이렇게 좀 한번 보자 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었죠. 이거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또 감사하게도 한 이틀 고민하시더니 또 수락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 역할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지연 배우 같은 경우는 제 자리를 탐내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종영 GV를 이쯤에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뭔가 마음이 좀 뭉클하네요.
7월 24일 날 개봉해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GV를 하게 됐는데 한 10번 넘게 관객분들을 13번, 2번 이렇게 관객분들을 계속 만나는 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전작 잔칫날 개봉할 때는 코로나고 해가지고 많은 관객분들 만날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기도 했었고, 처음에 이제 배급사 시네스파 대표님께도 GV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배급사 통해서 좀 GV가 많이 이렇게 또 준비되고 관객분들 계속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주의 진주는 이제 상영을 끝내지만 또 뭐 저도 그렇고 배우분들 계속 꾸준히 작업 활동하고 계시니까 배우분들 나오는 또 작품들 앞으로 많이 또 기대해 주시고, 네. 한마디만 저희 영화가 사실 장편 영화는 개봉을 할 수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개봉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여기 시네소파 대표님이 또 계시거든요. 대표님 잠시만 인사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성송이 대표님, 부산에서 지금 그 배급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부산에서 또 오셨어요. 매번 집이가 있을 때마다 와주시기 때문에 정말 너무 감사한 분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제 소감이 이제 끝났고, 네, 배우분들 뭐 인사하고 GV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참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진주의 진주는 저한테는 참 그림이라는 키워드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그런 것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일단 대표님 소개해드렸고 어쨌든 참 이 도숲 아트 시네마라는 공간도 약간 진주의 삼각지 다방 같은 그런 공간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여기 이호준 프로그래머님께서 되게 독립영화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또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여기 많이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가급적이면 김록균 감독님의 차기작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GV를 다니고 영화를 개봉하고 관객분들을 만나게 되는 작품이었는데요. 이렇게 처음 겪는 일들을 하면서 든 생각이 영화를 완성해주는 건 관객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영화가 수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촬영물이 되느냐 영화가 되느냐는 관객분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화를 같이 완성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GV까지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제가 끝날 때 마지막 멘트는 말이 많아진다고 그 지원 배우께서 감독님 항상 끝날 때마다 왜 이렇게 말이 계속 길어지냐고 그러시는데,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만나 뵀던 분들도 계시고 처음 뵀던 분들도 계신데 한 분 한 분 저는 어디서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게 될지 아니면 또 영화관으로 오가면서 만날 수도 있겠지만 다음에 또 만나면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고요. 소중한 시간들 이렇게 진주의 진주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인 받아야 사인 좀 해주세요. 포스터 사인. 나가죠.